마이크로 컨트롤러 센서 시스템 설계 및 실습 11주차입니다. 그래서 온도 센서로 디지털 체온계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의 내용이 사실 우리가 했던 그 모든 것들보다 가장 어렵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 I2C 통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기는 하지만 이것만 극복하면 우리가 이런 마이크로 프로세서 칩을 이용해 설계하는 건 어느 정도 다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시리얼 통신이 이제 UART가 있고요. 그 다음에 I2C가 있고요. 그 다음에 SPI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USB가 있죠. 근데 요 세 개는 저속이고 이제 요게 고속이죠. 그죠? 대부분 이제 지금 이제 USB로 다 이게 통합이 되고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UART하고 I2C는 이제 지금 하게 되면 이제 다 되겠죠. 근데 SPI는 좀 쉬워요. 사실 UART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그래서 SPI는 좀 쉽고, 그러니까 I2C가 조금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요것만 잘 극복해내면 사실 대부분의 어떤 시리얼 통신을 다 마스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내용이 어려워지지만 참고 우리 이번 챕터를 한번 극복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먼저 온도 센서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온도 센서는 이제 아날로그 센서가 있고 디지털 센서가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디지털 센서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I2C 통신이라는 걸 우리가 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날로그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날로그 온도 센서는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소리 센서나 조도 센서나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이 전압 0V부터 5V 사이 어떤 전압으로 들어오고 그거를 디지털 값으로 변환을 우리가 이제 ADC를 통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기억나죠? 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썼는데 이제는 아예 온도 센서의 출력이 디지털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 디지털 값이 요 I2C 통신을 통해서 전송이 되면 그걸 수신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우리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이제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I2C 통신은 TWI 통신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근데 원래는 이제 정확한 명칭은 I2C가 맞고요. 이게 그 TWI 통신 같은 경우 이 명칭은 우리 아트메가에서는 이제 TWI 통신으로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I2C 통신이 맞습니다. 어쨌든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요 내용이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LM75A라는 이 온도 센서가 있는데 이 온도 센서는 디지털 온도 센서입니다. 우리 여기서는 이제 디지털을 한다고 그랬죠. 디지털 온도 센서의 대표적인 실습용 그 센서가 LM75A인데요. 요거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도 센서로 온도 측정하고 온도 센서로 디지털 체온계 만드는 두 가지 실습을 우리가 실행을 하고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서미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서미스터는 뭐냐면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소자인데요. 디지털 온도 센서가 됐든 아날로그 온도 센서가 됐든 다 서미스터를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전부 다 아날로그로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림에 아날로그 온도 센서라는 게 요 왼쪽에 있고요. 디지털 온도 센서가 오른쪽에 있는데 아날로그 온도 센서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요 마이크로 컨트롤러로 ADC 포트를 통해서 ADC 포트죠. 요걸 통해서 그대로 0V부터 5V 값이 그대로 이제 가변 저항 비슷하게 연결돼 있잖아요. 서미스터가 있어갖고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변 저항으로 입력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온도 센서, 디지털 온도 센서 자체에 디지털 로직이 있어서 이 로직에서 일령 데이터를 이렇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I2C로 받든 UART로 받든 SPI로 받든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 쪽이 되겠죠. 아트메가.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I2C라는 통신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제 이 챕터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디지털 온도 센서는 I2C 통신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2C를 우리가 여기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서미스터라는 게 뭐냐? 서미스터는 온도가 올라가면 일반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고체에 자유전하가 많이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 전류가 잘 흐르게 되니까 저항값이 작아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굉장히 그 온도 변화에 민감한 어떤 그 화합물이 있는 거죠. 온도가 내려가면 저항값이 커지는 특성을 갖는 화합물, 그게 이제 니켈이나 코발트나
구리철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화합물을 만들어내면 자유전화가 굉장히 쉽게 잘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전류가 쫙쫙 흐르고 온도가 내려가면 자유전화가 없어져 갖고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일종의 가변저항 역할을 하는 그런 서미스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죠. 이렇게. 자, 배치를 해서 여기다 저항을 준 다음에 전압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이쪽으로 출력되는 전압, 요 마이크로 이걸로 출력되는 게 0V에서 5V를 만들어 주는 거죠.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온도 센서는 기본적으로는 다 서미스터를 이용해서 제작한다. 즉 디지털 온도 센서라는 게 디지털 어떤 소자로 측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측정은 전부 다 서미스터 동일한 걸로 하고 다만 그거에 대한 결과값을 내주는 것을 디지털로 내주겠다는 얘기죠. 다 그렇습니다. 예, 모든 게. 자, 이제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값이 낮아진다는 그런 이제 반비례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이 온도 센서 연결 방법 및 온도 센서의 구성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걸로 이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도 센서 중에 아날로그 온도 센서의 대표적인 예가 이제 TMP 35, 36, 37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무슨 뭐 트랜지스터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죠. 다리가 이제 세 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뭐 VCC 하나 연결하고 요거는 그라운드에 연결하고 그럼 요 가운데 게 이제 어떤 아날로그 전압을 출력하게 되는 거죠. 0V부터 5V 사이. 그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뭡니까? ADC를 통과시키게 되면 그걸 디지털 값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형태가 되죠. 이게 우리가 앞서 했던 우리가 10장이죠. 10장인가요? 10장인가 9장 같은데 9장에서 많이 했겠네요. 9장에서 하는 대표적인 이제 그 아날로그 센서 그걸 이용해서 ADC로 활용할 때 이 방법을 이용했죠. 어쨌든 아날로그 온도 센서도 동일한 방법을 이용해서 설계되어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이제 ABC라 A가 뭐냐면요. A가 이제 TMP 3호입니다. 이제 이게 3호인데 3호 기준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한 0.1V 정도 되겠네요. 아웃풋 볼티지가 0.1V 정도 되면은 대략 뭡니까? 한 5도 그 다음에 1.2V 정도 되면은 한 120, 121도, 110도 정도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급격한 거, 완만한 게 있고, 이렇게 급격한 게 있죠. 그죠? 완만한 게 이제 레졸루션, 이제 분해도가 더 뭐 좋다고 봐야 되겠죠. 급격한 것보다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죠. 이건 이제 급격한 게 이쪽, 이 아웃풋 볼티지 이쪽이 이제 여기가 Y축이기 때문에 이 급격한 게 더 분해능이 높네요. 그죠? 급격한 게. 자, 어쨌든 온도에 비례하는 보정된 아날로그 전압을 출력한다 그러는데 보정이라는 것의 의미는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서미스터라는 게 이렇게 항상 리니어하게 선형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막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직선으로 보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보정된 아날로그 전압을 출력해서 현재 온도 값을 측정하는 그런 이제 센서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온도 센서가 또 있습니다. 디지털 온도 센서는 대표적인 게 LM75A. 여기 이제 LM75A가 있죠. 요건 이제 I2C 인터페이스를 갖는 디지털 온도 센서다. 측정 범위는 마이너스 55도에서 125도까지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온도 분해능은 0.125. 그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자세히 측정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2.125도. 그리고 그 다음에 측정 값은 11.25가 되는 거죠. 그죠? 요 사이의 값은 측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온도 오차 같은 경우에는 한 2도 정도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측정 온도가 12도라고 한다면 한 3도에서 11도 요 사이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 오차 2도면 상당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다지 이렇게 막 좋은 그런 디지털 온도 센서라고 볼 수는 없죠. 동작 전압은 2.7V에서 5.5V 사이니까요. 우리는 5V 사용하니까 이 5V를 VCC에 이렇게 연결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 아트메가 보드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8빈의 이제 SMD 타입이다. 이제 SMD 타입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런 소켓 이렇게 해서 쪽쪽쪽쪽 이렇게 구멍 뚫려갖고 이 소켓에다 끼우는 형태의 보드가 있고요. 끼우는 형태의 칩이 있고요. 보드가 아니라 칩. 이건 뭐냐면 이게 납작한 겁니다. 여기가 납작해갖고 아예 납땜으로 딱 붙어 있는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칩의 형태를 이제 SMD가 있고 듀얼 인라인 패키지, 딥 칩이 있고 SMD 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딥이라고 하고 이런 거를 이제 SMD라고 합니다.
그래서 SMD는 아예 그냥 보드, PCB 보드에 이런 칩이 납작하게 붙어 있습니다. 예, 다 납땜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SMD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VCC 그라운드는 전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VCC에 5V 연결하고 요 그라운드에 뭐 0V 그라운드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SCL하고 SDA가 두 개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실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그런 핀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SDA는 시리얼 데이터라는 거고 SCL은 시리얼 클락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클락이 전송되고 이쪽으로는 데이터가 전송돼서 요 클락이 라이징 엣지거나 폴링 엣지일 때 요 데이터를 요게 딱딱 체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건 이제 아이스큐어스의 인터페이스 신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칩의 슬레이브 어드레스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뭐 A2, A1, A0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어드레스입니다. 어드레스. 여러분들 블루투스 같은 거 사용하게 되면 이제 마스터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슬레이브라는 게 있죠. 마스터는 여러분 핸드폰을 얘기하는 거고요. 슬레이브는 예를 들어서 이어폰 같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핸드폰에 여러 개의 슬레이브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어폰 많이 쓰는 뭐 저기 이어팟이나 아니면 중국산 이어폰을 쓸 때, 무선 이어폰 쓸 때 요거랑 이제 페어링을 하게 되잖아요. 페어링을 할 때 요 슬레이브의 어드레스, 그러니까 블루투스 어드레스인데요. 그거는 그 어드레스가 여기 고정이 돼 있고 슬레이브에 그걸 이렇게 받습니다. 요 마스터가. 그죠? 그래갖고 마스터가 다음 예를 들어서 이 슬레이브가 여러 개 붙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중에 이 두 번째 슬레이브에 연결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어드레스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 어드레스를 지정한 다음에 데이터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얘한테도 보내지고 얘한테도 보내지고 얘한테도 보내질 수 있는데 이 세 개의 슬레이브는 어드레스를 딱 까보는 거죠. 까보고 이거 나한테 온 거 맞네? 그러면 그걸 수용하고 이거 나한테 온 거 아니네? 그럼 무시를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 어드레스가 필요해. 주소가 필요하다고. 그 주소는 일반적으로 이제 아이스퀘어 C에서는 8비트 주소를 사용하는데 여기 지금 3비트밖에 없죠. A0, A1, A2 이렇게 3개밖에 없는 이유는 온도 센서는요. 이 상위 비트 1001 그다음에 A2, A1, A0 그럼 몇 개예요? 총 7개죠. 7개. 8비트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7비트입니다. 7비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요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1001은 고정되어 있고 A2, A1, A0를 갖다가 값을 바꿈으로써 슬레이브 어드레스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온도 센서는 하나의 마스터에 몇 개밖에 연결할 수 없는 거예요. 요게 세 개만 이제 고정적으로 고정적이지 않으니까 요거 앞에 거 4개는 고정적이고 요거 고정적이고 그러니까 8개의 슬레이브까지 달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온도 센서를 8개까지 달 이유는 없겠죠. 그럴 일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렇게 아예 제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개까지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 OS는 오버 템퍼러처 셧다운이라는 건데 이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뭐 125도 이상 측정할 일은 없기 때문에 그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시를 할 거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스퀘어 C 통신이랑 TWR 통신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각오하시고 들어주세요. 네. 그래서 아이스퀘어 C는 인터 인테그레이티드 서킷의 약자입니다. 이게 필립스 회사 아시죠? 여기서 제안한 근거리 통신 방식인데요. 뭐 근거리 통신 방식이 아까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UART, 그 다음에 아이스퀘어 C, 그 다음에 SPI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저속입니다. 저속. 그래서 아이스퀘어 C가 제공할 수 있는 속도는 100, 그 다음에 400, 그 다음에 3400 kbps 이렇게 됩니다. 한 3.4메가 되네요. 이거 3.4 메가bps. 뭐 이 정도까지만 지원할 수 있고요. 이거보다 더 빨리 지원을 하고 싶다 그러면 USB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고속입니다. 네. 그리고 특별한 거는 이제 이 아이스퀘어 C와 TWI 요거의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원래 이제 그 아이스퀘어 C는 필립스가 제안한 근거리 통신 방식으로서 이 명칭 자체도 특허예요. 그래서 아트메가 128에서는 그러니까 AVR이라는 그곳에서는 TWI로 이름을 바꿔서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의 아이스퀘어 C와 TWI는 동일한 표준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TWI는 100하고 400까지만 지원합니다. 근데
iSquare C는 3400까지 다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점이 좀 있어요.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USB처럼 고속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거 아니면 사실 400kbps 정도만 뭐 전송을 해도 사실은 크게 문제는 없죠. 자, 그다음에 400피코페르스 커패시터와 7비트로 지정되는 128개의 디바이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제 디바이스의 어드레스가 7비트라고 그랬죠. 아까 8비트라고 잠깐 제가 잘못 얘기해서 이거 7비트라고 수정을 했는데 7비트면은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해서 여기가 01, 01 뭐 이렇게 각 비트가 01, 01이 될 수 있죠. 그럼 2의 7승이 되면은 128개예요. 이 128개 중에 올제로는 브로드캐스팅 어드레스입니다. 이 브로드캐스팅이라는 게 방송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브로드캐스팅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마스터고 요 나머지 요거 것들은 전부 다 이 마스터에 붙어 있는 슬레이브라고 하면 모든 슬레이브가 다 데이터를 받는 거죠. 그죠? 원래는 마스터가 이 디바이스 마스터가 어떤 데이터를 일로 쓱 보낸다 그러면 이 디바이스 1부터 3까지 모두 다 데이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주소를 까보는 거죠. 까봐서 나한테 온 주소가 맞으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무시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까보니 올제로야. 아, 이건 브로드캐스팅이구나. 그럼 다 받습니다. 이 여러 개가 다 방송이죠, 방송. 방송은 그냥 막 뿌리는 거죠. 받는 놈이 뭐 누군가에 특정하지 않고 받고 싶은 놈 다 받는 거죠. 그게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브로드캐스팅 한다고 그래요. 브로드캐스팅. 올제로 어드레스를 쓰면 브로드캐스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모든 슬레이브가 다 데이터를 받게 됩니다. 올제로를 제하면 127개가 남겠죠. 그래서 총 슬레이브에 연결될 수 있는 디바이스의 개수, 최대 개수는 127개까지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연결이 돼서 마스터 슬레이브의 형태로 우리 이제 그 두 개의 통신 디바이스가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스터는 클록을 제공해야 된다. 클록이라는 게 요 SCL 라인으로 클록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거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슬레이브들이 그 클록에 맞춰서 동기가 맞춰져서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슬레이브의 주소를 지정해야 된다. 주소 지정해야 되죠. 이 데이터 라인으로 내가 데이터를 보낼 때 먼저 주소를 딱 보내갖고 어떤 놈이 데이터를 받을 건지를 정해야 되는 거죠. 브로드캐스팅을 지원한다. 아까 얘기했죠. 올제로로 세팅을 하면 모든 슬레이브들이 데이터를 받게 되는 겁니다. 네, 지저분해져서 장을 새로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그 iSquare C 통신이 되려면 이쪽에 이렇게 짜서 이쪽을 보시면 이게 이제 풀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저항입니다, 저항. 뭐 보통 한 10kΩ짜리 저항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5V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런 다음에 요게 SDA, 요 SDA 라인하고 SCL 라인을 얘가 풀업을 하고 있습니다. 풀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라인에 저항이 달려있고 5V에 연결되면 풀업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풀업 얘기했죠? 풀업은 왜 필요한가요? 애매한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1과 0, 그 0V와 5V를 명확히 구분시켜주기 위해서. 우리 그거 했었잖아요. 풀업. 그죠?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이제 뭐 풀업 얘기할 때 무슨 뭐 저기 스위치 같은 거 풀업 시켜갖고 하는 거 우리 했었죠, 앞에서. 어쨌든 오픈 컬렉터 혹은 오픈 드레인을 위한 풀업 전압. 풀업이다, 이게. 풀업 전압이 아니라 저항. 풀업 저항. 이게 이제 달려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제가 이걸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것까지 얘기하면 이게 사실 저 내용을 하기 시작하면 전자회로 쪽 얘기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 안 할 거고요. 그냥 요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뒷장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더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 장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시고 제가 정리는 해놨어요. 그러니까 읽어보시고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죠.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력을 뽑아내는 어떤 그 회로의 마지막 출력에 달려있는 어떤 회로가 오픈 컬렉터 형태로 달려있을 수가 있고요. 푸시풀 형태로 달려있을 수가 있고요. 토템폴 형태로 달려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게 이제 발전돼가는 과정이고요. 요 세 가지인데 지금 이제 iSquare C는 요거를 사용한다는 거죠. 이제 이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여기 풀업 저항을 이렇게 달아주고 여기 5V를 연결을 이렇게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웃풋을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해하시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RTL 로직이라고 별도로 부르기도 하고
이거를 뭐 매칭 페어 아웃풋 혹은 컴플리멘터리 아웃풋, 이걸 TTL 로직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진 않을게요. 왜냐면 이거 설명하다가 시간 다 가요. 네. 네, 이 오픈 컬렉터 쪽도 좀 자세히 제가 장표를 만들었는데요. 더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은 뭐 유튜브 찾아봐도 되고 아니면 인터넷 찾아보셔도 되니까 그거 찾아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여기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iSquare C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전송 사이클이에요. 이 전송 사이클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두 개의 라인에, 여기 통신 라인이죠, 유선. 통신 라인에 SCL과 SDA가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누가 전송한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마스터가 전송하는 거죠. 그죠? 마스터가 클럭을 제공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전송되는 데이터도 지정을 해 줘야 됩니다. 마스터가. 여기 처음에 보면 이제 스타트라고 돼 있어요. 스타트는 어떤 상태냐면 이렇게 돼 있죠. SCL, 이 SCL이 하이인 상태에서 SDA가 이렇게 다운되면 스타트구나. 이제 시작되는구나. 라는 거를 서로에게 그러니까 마스터가 슬레이브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전송의 시작 시간을 마스터와 슬레이브가 공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슬레이브가 딱 가만히 그냥 있다가 이게 딱 검출이 됐어. SCL과 SDA에. 그럼 마스터님이 나한테 뭔가를 전송해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럼 잘 기다리고 있어야지. 잘 듣고 있어야지. 어떤 신호가 전송되는지 잘 듣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가짐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클락이 계속 떠요. 이렇게 뜨는데 요 클락 뜰 때 보면 요 라이징 엣지일 때 혹은 풀링 엣지일 때 요 데이터를 갖다가 채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마스터가 이제 보냈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라이징 엣지일 때 요 데이터를 채가니까 1 사실은 이게요 1이기도 하고 0이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요런 식으로 이제 그려져 있으면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로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그럼 1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1이면 제가 이제 이걸 좀 깔끔하게 그리면요. 만약에 1이 전송되는 거다 그러면 이렇게만 그려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1, 뭐 여긴 0 이렇게 되겠죠. 예, 그렇게 이제 전송이 되는 건데 어쨌든 그때 데이터를 딱 채가는 거죠. 요때 데이터. 혹은 요때 둘 중에 하나. 그죠? 혹은 뭐 더 정확하게 하려면 두 군데 다 채갖고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죠. 저거를 갖다가 값을 합하면 2가 될 테니까 그러면 1보다 크냐 작냐 이런 걸로 판정을 해도 되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채갑니다. 데이터를 채가는데 이게 어드레스입니다. 어드레스. 그래서 어드레스 1번, 2번부터 해서 7번까지 7개의 비트를 딱딱딱 채가게 되죠. 그럼 이게 어드레스라는 표현으로 봤을 때도 이건 마스터가 슬레이브한테 전송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슬레이브는 딱 처음에 스타트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가 스타트가 딱 되면은 그때부터 데이터를 채가기 시작하는데 채가는 7개. 저 스타트가 검출되면 7번을 딱딱 채가겠죠. 채가고 딱 보는 거야. 이게 내 어드레스인가 하고 보는 거죠. 봤더니 내 어드레스가 맞아. 그러면 자 여기 점선을 중심으로 이쪽이 어드레스고 이쪽이 데이터거든요. 요 뒤에 오는 데이터를 내가 취해야 되겠다라고 마음가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이걸 채봤더니 이게 내 어드레스가 아니야. 내 슬레이브 어드레스가 아니야. 그러면은 이건 나한테 오는 데이터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요 뒤에 있는 데이터 신경 끄겠죠.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렇게 어드레스를 전송해 준다는 얘기는 슬레이브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어떤 슬레이브로. 그래서 SLA라고 되어 있는 게 슬레이브 어드레스입니다. 슬레이브 어드레스. 그리고 이제 iSquare C 통신은 총 9비트로 통신을 수행합니다. 근데 7비트밖에 없는데요. 예, 뒤에 더 있죠. 리드냐 라이트냐 ACK냐 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자, 리드냐 라이트냐는 뭘 의미하냐면 자, 리드는 뭐겠어요? 야, 리드는 마스터가 리드라고 했으니까 마스터는 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 슬레이브 너 나한테 뭐 보내줘. 그게 리드죠. 라이트는 뭐겠어요? 라이트는 내가 지금 슬레이브한테 뭐 쓸 거야. 그러니까 네가 잘 받아. 이거죠. 그러니까 이 리드 라이트 신호를 통해서 슬레이브가 동작을 달리해야 돼요. 만약에 리드가 오게 되면 그럼 나한테 뭔가 주인님이 나한테 무언가 데이터를 원하는 거구나 라고 알아 먹어야 되고 라이트로 수신이 되면 그러면은 내가 마스터님이 보낸 어떤 데이터를 내가 저장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 마음가짐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리드라이트. 그 다음에 이제 ACK가 옵니다. 자, ACK는 뭐냐면, 잘 받았다라고 하는 확인 응답이에요. 잘 받았습니다라는 확인 응답. 통신할 때는 반드시 ACK가 필요합니다. 저긴 정확하게는 acknowledgement, 고백이라는 뜻이에요. acknowledgement 알죠? acknowledgement, 고백하다. 고백을 해주는 거죠. 나 잘 받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가 슬레이브한테 보내는 거니까 이 고백을 누가 해야 되겠어요? 슬레이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데이터를 마스터가 다 만들어주는 데이터인데 이거는 뭐야? 슬레이브가 올리는 데이터야. 그죠? 잘 받았습니다. 라고 이제 슬레이브가 올리는 거죠. 자, 요 뒤에 것도 이것도 결국은 이제 어떤 데이터를 갖다가 보내는 걸 텐데 이게 쭉 이게 이제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어떤 경우냐면 만약에 리드였다. 그럼 내가 마스터가 주인이 슬레이브한테 나 네 데이터 읽고 싶어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내는 데이터는 누가 보내는 데이터겠어요? 슬레이브가 보내는 데이터겠죠? 요 8비트짜리. 그죠? 요 데이터는 슬레이브가 보낸 데이터겠죠? 그럼 ACK는 누가 해줘야 돼요? 마스터가 해줘야죠. 슬레이브가 보낸 데이터를 마스터가 나 잘 받았어 라고 보내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write였다. 리드가 아니라 write였다 그러면은 슬레이브가 마스터부터 데이터를 받아갖고 슬레이브의 어떤 레지스터에 잘 저장을 해놔야 되거든요. write니까. 그러면 이거 데이터 누가 보내겠어요? 마스터가 보내겠죠. 그럼 ACK는 누가 해줘야 돼요? 슬레이브가 해줘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쭉 전송되는 데이터, 물론 클락은 무조건 마스터에서 슬레이브로 전송되는 거지만 여기에 있는 데이터, 뭐 여기 뭐 주소가 됐든 실제 데이터가 됐든 그런 것들은 마스터가 보낸 거일 수도 있고 슬레이브가 보낸 거일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막 껴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네. 그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좀 지우고요. 한 번에 확 지우는 게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내가 여기 보니까 없어. 그 키가 뭐 어디 딴 데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찾지를 못하겠어.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가면 자, 이 점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이제 결국 슬레이브 지정하는 어떤 그 데이터 전송이고 요건 이제 실제 데이터가 전송이 되는 거죠. 뭐 이건 바이트 단위로 이렇게 전송되면서 ACK가 붙게 되는데 이건 한 번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바이트를 전송할 수도 있으니까 한꺼번에. 자, 그 다음에 SCL이 하이인 상태에서 역시 똑같이 하이인 상태에서 요게 요 위로 라이징 엣지가 돼버리면 SDA가 그러면은 데이터 전송이 종료되는구나 라고 서로 마스터와 슬레이브가 공유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올리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마스터, 내리는 거 스탑 이런 것들은 스탑이나 스타트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마스터가 해주는 역할이죠. 마스터가 해주는 신호죠. 보내주는 신호죠. 자, 그걸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설명할 거는 다 한 것 같아요. 그쵸? 네. 어쨌든 어드레스는 7비트고요. 데이터는 8비트로 전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드레스 보낼 때는 read냐 write냐라는 정보 같이 보내고요. ACK가 하나 붙기 때문에 총 9비트가 되고요. 여기서 그냥 ACK 하나만 붙기 때문에 더해서 총 9비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9비트 단위의 데이터 전송이다. 그 다음 A6부터 A0, 슬레이브 어드레스죠. 총 7비트죠. 요 SLA인데요. 마스터가 통신하기를 원하는 슬레이브에 대한 어드레스다. 그 다음에 read하고 write가 있다. read는 슬레이브에서 마스터로 데이터가 전송이 되겠죠. read니까. write면은 마스터가 슬레이브한테 쓰는 거니까 마스터에서 슬레이브 쪽으로 전송이 되고요. ACK는 슬레이브가 알아들었다는 확인 응답이라고 적었는데 슬레이브뿐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마스터와 슬레이브가 알아들었다는 확인 응답이 됩니다. SLA가 all 제로면, 즉 여기 있는 게 다 제로다. 이게 다 제로면 이건 브로드캐스팅 하는 거니까 모든 슬레이브가 다 주의 깊게 들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네, 우리가 이제 ISQLC 타이밍을 얘기했으니까 그 타이밍에 이제 실제로 실리는 데이터의 포맷, 송수신 데이터 포맷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송수신 데이터 포맷은 write 할 때와 read 할 때가 조금 다릅니다. write 할 때는 먼저 이거 스타트 비트입니다. 스타트 보내고요. 그 다음에 슬레이브 어드레스 7비트짜리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0을 보냅니다. 0은 뭐냐면 아까 read write였죠. 거기서 write일 때가 0입니다. 여기 보면 여긴 1이거든요. 요건 이제 read일 때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echo가 옵니다. echo는 뭐가 오는 거예요? 슬레이브에서 마스터 쪽으로 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가 보내는 거예요? 마스터에서 슬레이브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마스터에서 슬레이브로 보내는 거는 음영이 있고요. 슬레이브에서 마스터로 보내는 건 여기 음영이 없습니다.
이해하시죠? 이 색깔을 우리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 또 보냅니다. 그 다음에 또 에코 오겠죠. 또 데이터 보냅니다. 또 에크가 올 수도 있고요. 뭐 not 에크가 보낼 수도 있어요. not 에크가 보내지면 not 에크라는 건 받지 못했습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다시 리트랜스미션 재전송을 해야 되겠죠. 이 데이터 똑같은 거를. 어쨌든 그게 다 끝나고 나서 이제 P를 보내면 스탑을 보내면 마스터가 이제 나 다 보냈어. 슬레이브야 쉬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요 지점, 요 슬레이브 어드레스를 보냈을 때 이제 해당되는 슬레이브만 이 뒤에 거를 받겠죠. 나머지 것들은 쉬고 있을 거고요. 이미 이해되시죠? 그렇게 됩니다. 자, 이제 리드를 봅시다. 리드는 먼저 스타트 보내고요. 슬레이브 어드레스 똑같이 보내고요. 1 보내고요. 그 다음에 그럼 에크 잘 받았어요 라고 에크를 보내죠. 그런 다음에 데이터를 보내는데 이 데이터는 누가 보내는 거예요? 요 위에 거는 마스터에서 슬레이브로 보냈는데 이건 슬레이브에서 마스터로 보내는 거죠. 왜냐면은 리드니까 내가 읽을 거니까.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예. 그러면 슬레이브가 데이터를 실어줘야죠. 그래야 마스터가 읽어가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에크를 이건 누가 보내는 거예요? 이건 마스터가 슬레이브로 보내는 거죠. 슬레이브야 잘 받았어 라고. 그죠? 또 데이터를 보냅니다. 또 요 A, 이게 뭐냐면 끝을 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나크가, 여기서의 나크는 나 못 받았어요가 아니라 맨 끝이라는 의미예요. 이해하시겠죠? 이제 됐어. 맨 끝. 그 다음에 여기 P는 스타피트가 되는 겁니다. 맨 끝은 그래서 언제나 항상 요 나크로 전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에서 슬레이브로 보내는 건 이렇게 음영, 슬레이브에서 마스터로 보내는 건 음영이 없는 거고요. 됐죠? 자, 이런 식의 형태로, 이런 식의 데이터 포맷으로 데이터를 전송을 해주게 되는데요.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레지스터를 세팅을 해줘야 돼. 그죠? 이게 엄청 복잡해요. 이 레지스터 세팅하는 게. 아마 이 아이스퀘어 C의 레지스터 세팅만 여러분들이 잘 마스터한다면 아마 뭐 어떤 레지스터라도 여러분들이 다 세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레지스터 세팅을 하려면 도대체 우리가 세팅해야 될 레지스터가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저희 아트메가 TWI 블록도입니다. 이 블록도에서 보면 여기 이제 SCR로 뭐 데이터를 싣고 SDA로 싣고 그다음에 이제 비트레이트 제너레이터는 이제 스케일링, 프리스케일링 하는 거죠. 클락을 갖고 그다음에 컨트롤 유닛은 여기 상태 레지스터가 있고요. 제어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비트레이트 제너레이터에서 비트레이트 레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100하고 400K만 지원한다고. 그래서 그거가 이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이 레지스터를 잘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컨트롤 유닛에서는 상태, 이 상태는 이제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거고, 이 제어 레지스터는 내가 보내려고 하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보낼 건지를 갖다가 이 제어 레지스터를 이용해서 세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어드레스 데이터 쉬프트 레지스터 이거 뭐냐면 여기다 이제 보내려고 하는 데이터를 써주는 거죠. 그러면 이 데이터가 이 SDA로 그냥 자동 전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써주면 전송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어드레스 매치 유닛은 우리는 이거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할 겁니다. 네. 그 레지스터를 좀 약간 소피스티케이트하게 이렇게 좀 그려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SCL이 있고 SDA가 있으면 이게 데이터죠. 데이터는 TW, 이건 그냥 데이터 레지스터다 생각하시면 되죠. TW는 기본적으로 붙는 거고 데이터 레지스터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데이터 레지스터. 데이터 레지스터 쓰면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혹은 여기서 뭐가 데이터가 들어오면 여기 저장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송수신 레지스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BR은 비트레이트 레지스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프리스케일링을 해서 클락을 SCL로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죠? 명칭으로부터 바로바로 그 의미를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요 CR은 컨트롤 레지스터겠죠. 요 SR은 스테터스 레지스터겠죠. 지금 현재 상황을 이렇게 전광판처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TWI 진행 상태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요. 약간 특별하게 이게 스테터스 레지스터긴 한데 프리스케일링 하는데 일부 동원이 됩니다. 저 비트들이. 이게 TWCR로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SR의 일부를 활용해서 거기 프리스케일링 할 때 저기 SR 스테터스 레지스터를 일부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스테터스 레지스터인데도 불구하고 세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몇 개의 비트만. 그건 조금 뭐 이거 컨트롤 레지스터의 약간 확장이라고 보시면 되죠. 어쨌든 컨트롤 레지스터는 무슨 기능이 있냐? TWI 완료 표시 플래그. 아까 스타트도 보내고
그 다음에 뭐 어드레스 보내고, 그 다음에 뭐 에크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탑 보내고, 스탑이 아까 P였죠. 이렇게 보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단계별 요 동작들이 끝날 때마다 TWI가 발생을 합니다. 인터럽트가 그 플래그가 딱딱 일로 표시됩니다. 요 단계마다. 그러면서 인터럽트도 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피트 끝나면 인터럽트 활성화. 그 다음에 뭐 여기 어드레스 끝나면 활성화. 요거 끝나면 활성화. 요거 끝나면 활성화. 이런 식으로 각 단계, 세부 단계가 끝날 때마다 인터럽트가 활성화되면서 완료 플래그가 딱 표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완료 표시라는 플래그를 TWI 완료 표시 플래그라고 하고, 그 다음에 ACK 신호를 발생시킬 거냐, 이거죠. 이거를 발생시킬 거면 그걸 이네이블 하는 그런 비트도 있고요. TWI를 시작하고 종료하는 그런 이거죠. 스타트하고 스탑이죠. 그 다음 TWI 활성화할 거냐, TWI 인터럽트 활성화할 거냐, 이런 제어 역할을 수행하는 비트들이 TWCR 컨트롤 레지스터의 일부 비트로 다 세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먼저 데이터 레지스터부터 보겠습니다. TWI 데이터 레지스터, 데이터 송수신을 하는데 총 이제 8비트 이렇게 전송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는 8비트를 전송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TWBR, 비트레이트 레지스터인데요. 비트레이트 레지스터가 이게 총 7개 이렇게 8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거 값을 세팅을 하는 거죠. 자, 세팅하는 시기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시기에 대해서는 차차 얘기를 할 텐데, 어쨌든 이 TWBR에 쓰이는 요 값들은 10진수로 변환했을 때 적어도 10보다는 큰 숫자를 적어야 됩니다. 10보다 작은 숫자 적으면 동작하지 않습니다. 10보다 더 큰 숫자를 적어야 되고요. 자, 여기 이제 식을 한번 볼까요? FCPU, 이거는 이제 16MHz가 되는 거죠. 16MHz. 그러면 이제 FSCL, 우리가 이제 TWI 통신에 사용하려고 하는 요 주파수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TWBR, 여기에 써는 숫자가 요 식에 요 분모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TWPS라는 게 또 있네요. TWPS는 요겁니다. TWSR, 스테터스 레지스터의 요 하위 2비트. 요게 요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여기 00이거나 0이죠. 01이면 1이죠. 10이면 2죠. 11이면 3이죠. 그러면은 4의 0승, 4의 1승, 4의 2승, 4의 3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4의 0승이면 1이니까 1분주, 여기 1분주, 요거 보시겠습니다. 요렇게 당겨서 이쪽으로 볼게요. 1분주, 4분주, 16분주, 64분주. 이게 4의 0승, 4의 1승, 4의 2승, 4의 3승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이걸 세팅하는 거에 따라서 이 값이 이제 세팅이 되게 됩니다. 그 값에 따라서 요게 결정이 최종적으로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SCL 클록 주파수가 400K, 아까 400K 아니면 두 가지밖에 없었잖아요. 400K, 100K. 400K가 되려면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해 보자고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변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TWPS 이 두 개는 전부 다 00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좀 지울까요? 복잡하게 돼 있으니까. 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이제 우리 타겟은 뭐냐면 요거를 400K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요거를 뭘로 설정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사실 요 놈과 요 TWPS 요 두 개 갖고 이렇게 변형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변형을 줄이기 위해서 TWPS는 0으로 놓겠다고. 그럼 요 두 개는 00으로 무조건 세팅이 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세팅한 상태에서 TWBR을 찾아보면 16 플러스 2의 TWBR,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요거는 이 0 넣으면 1이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가 없죠. 이거는 FSCL분의 FCPU잖아요. 그럼 이건 16메가고 요거는 0.4메가죠. 0.4메가. 400K니까. 그죠? 그러니까 4, 46, 4배에 40이죠. 이게 40이 돼야 된다고, 요쪽이 40이라고. 그럼 16을 이쪽으로 빼. 그럼 24야. 2로 나눠 12죠. 그럼 TWBR을 뭘로 설정해야 된다고? 12로 설정해야 된다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12로 설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SCL이 400K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특별히 얘기하는 게 요게 있습니다. 요건 뭐냐면 TWS라고 그래서 스테터스입니다. 스테터스. 이 스테터스는 TWI 동작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 칩에서 제공하는 상태 동작 값을 그대로 활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따 더 자세히 얘기할 거고요. 이 진행 상태를 보고 확인을 해서 스탑 비트가 지나갔구나, 데이터 전송됐구나, 그리고 스타트 비트 다 세팅 잘 됐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낼 겁니다. 여기서는 그냥 어쨌든 이 5개의 비트로 그걸 동작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TWCR, 그래서 컨트롤 레지스터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 컨트롤 레지스터를 조정함으로써 실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타이밍 도에 맞는 데이터를 발생을 시킬 수가 있게 되는데요. 아쉽게도 지금 40분이나 제가 녹음을 하고 있는데 반도 못했습니다. 거의 2시간 정도 해야 되겠네요. 2시간 넘게 해야 되겠네요. 지금 말도 되게 빨리 하고 있거든요. 예, 어쨌든 TWI 컨트롤 레지스터가 총 이렇게 7개, 이제 요거는 사용 안 하니까 7개가 있습니다. 먼저 TWINT부터 보겠습니다. TWINT는 인터럽트입니다. 인터럽트 플래그. 그래서 TWA가 현재 개별 동작, 아까 얘기했던 스타트, 그 다음에 데이터 전송, 스탑, 뭐 이런 것들을 완료했음을 알리는 플래그로 1로 뜨게 되면 동작이 완료된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근데 먼저 스타트가 와서 1로 떴어. 그 다음에 전송 바이트, 1바이트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게 다시 0으로 세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다시 1로 플래그가 떠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시 0으로 리셋이 클리어가 되지 않아요. 자동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자마자 다시 0으로 세팅을 해줘야 돼. 리셋을 해줘야 돼. 클리어를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것이 1인 동안은 SCL이 0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반드시 클리어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SCR이 0 상태를 유지한다. 이 얘기는 더 이상, 이 클럭이니까 더 이상 데이터를 전송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무조건 이게 1로 뜨게 되면 다시 반드시 0으로 클리어 시켜야 됩니다. 이제 클리어 시키려면, 보통 이제 이런 플래그 비트를 클리어 시키려면 0으로 클리어하는 게 아니라 1로 클리어해야 되죠. 우리가 그 전에 디바운스 할 때도 이런 방식을 이용했죠. 그죠? 플래그는 0으로 만들려면 무조건 1을 라이트 해야 된다. 1을. 그래야 0이 실제로는 세팅된다는 거야. 주의하셔야 됩니다. 0 라이트가 아님을 주의하라고. 그렇죠? 반드시 이건 해줘야 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WA, 이거는 에크는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그 1바이트 데이터를 수신한 경우에 이 비트를 세트하면 ACK가 자동으로 실행이 된다. 생성이 된다. 이건 스타트가 되겠죠? 이걸 세트하면 스타트 동작이 실행이 되고, 스탑 이건 세트하면 스탑 동작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TW enable, 이거는 TW 자체를 활성화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interrupt enable, 요거는 TWI 개별 동작, 아까 얘기했죠? 스타트, 아까 개별 동작이 뭐였냐면요, 요겁니다. 스탑, 전송 1바이트 데이터, 스타트 바이트 데이터 전송, 그 다음에 스탑, 이런 것들이 완료되었을 때 TWI interrupt가 발생되도록 허용을 하는 거죠. interrupt enable이죠. 1로 세팅되어 있으면 TW int가 생성될 때 그러니까 요게 생성될 때 요게 발생하는 거죠. interrupt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뭐 플래그만 세팅된 게 하려면 요거만 세팅하면 되는데, 실제 interrupt까지 생성되려면 그러면은 요거까지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죠? 네, 그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실제 데이터 송신하는 포맷을 우리가 소프트웨어로 구현을 하려면 어떤 이제 레지스터와 플래그 혹은 뭐 비트들을 세팅해야 되는지 확인을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1바이트 데이터를 송신하는 경우, 그러니까 라이트 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리드도 할 겁니다. 라이트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스타트, 그 다음에 슬레이브 어드레스랑 그 다음에 라이트, 그 다음에 에크, 데이터, 에크, 스탑,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제가 이제 TWSR, 그 다음에 0xF8 그랬는데, 우리 TWSR에 상위 5개 비트, 1개 비트, 2개 비트가 있었는데, 요 2개 비트는 이제 프리스케일링 할 때 도움을 주는 그런 세팅이고, 요건 사용하지 않고, 요 상위 5개의 비트에 대해서, 요 스테터스 레지스터, 이거 스테터스 레지스터입니다. 요 5개를 보고 지금 현재 진행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진행 상태에 대해서 일일이 다 내가 얘기하진 않았어요. 어쨌든 0x08이다. 요렇게 뜨면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TWSR을 0xF8하고 AND를 시켜. 그럼 뭐냐면 요 상위 5개만 싹 걸러내는 거야. 걸러내서 봤더니 0x08이다. 이건 사실 00001이죠. 그래야 0x08이죠. 왜냐면 여긴 전부 다 0002 이렇게 나올 테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1이다. 그럼 이게 뭐냐? 스탑을 보냈다. 스탑 신호, 스탑 비트를 보냈다. 라는 걸 갖다가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지. 0x18 그랬어. 이건 뭐냐? 여기도 1인 거야. 그러니까 0001인 거죠. 그럼 이건 뭐냐? 에크를 보냈다라는 걸 갖다가 상태를 보여주는 거고 0x28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 에크를 보냈다. 근데 이 에크와 이 에크는 좀 다르죠. 이 에크는 슬레이브 어드레스를 보낸 다음에 에크고 요건 데이터를 보낸 다음에 에크. 어쨌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여기에 있는 요게요.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많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표로 다 보여드리고 그릴 필요가 없다. 우리는 지금 데이터 전송만 하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 있는 값들은 그냥 외워서 쓰자. 이걸 다 일일이 다 분석하고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스테터스 레지스터의 상태를 보고 지금 현재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를 다 일일이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사실 이걸로만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스타트가 되고 뭐 에크가 되고 할 때 인터럽트가 항상 발생하거든요. 이 인터럽트 플래그 보고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 판단할 수도 있고 요 상태의 레지스터를 보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아까 이제 제가 이렇게 그림 스테터스 레지스터 그림 그렸는데 이제 요게 스테터스 레지스터죠. 요거 그죠? 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상태나 K 체크 이거라는 게 요거 5개를 보고 체크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태까지 그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TW 인트로도 체크 가능하다. 요걸로도 체크 가능. 요 플래그가 뜨는지를 보면 매번 이거는 사실 지금 현재 인터럽트가 딱 떴다고 해서 이게 스탑인지 아니면은 스타트인지 아니면은 뭐 데이터 보낸 건지 이것만 구분이 안 될 뿐이지 ACK 한 건지 이런 구분이 안 될 뿐이지 뭔가 개별 동작이 하나 끝난 거죠. 그러면 이게 뜨니까 무조건. 그죠? 그러니까 요걸로도 판단해도 되긴 됩니다. 더 정확하게는 이걸로 판단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종류가 다 다르니까 정확하게 내가 어떤 동작이 끝났는지를 아주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 차이가 있긴 합니다. 자, 먼저 스타트 전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지울까요? 자, 새로 장표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스타트 전송을 하겠습니다. 스타트 전송을 하려면 TWCR, 컨트롤 레지스터를 먼저 TWINT를 1로 세팅을 합니다. 이거의 의미가 뭔가요? 클리어 시키는 거죠. 인터럽트 클리어 시키는 거죠. 그래야 다시 인터럽트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클리어 시키고요. 그 다음에 TWSTA 이거 뭐냐면 이게 이제 스타트 비트를 발생시키는 그런 플래그 컨트롤 비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W 이네이블 시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요 스타트 비트가 자동으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 스타트를 먼저 전송하고 그 다음에 상태 체크를 해야죠. 이거는 이제 내가 세팅을 이렇게 했을 뿐이지 정말로 하드웨어적으로 그렇게 발생이 됐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타트 레지스터에 TW 스타트 레지스터에 0xF8 아까 이거죠. 요걸 해서 그게 0x08이 나오는 요게 나왔는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제대로 동작하면 그렇게 세팅이 돼 있을 테니까. 그 상태 체크를 해서 오케이 상태가 요게 정확하게 요게 맞아 떨어지면 제대로 지금 스타트 비트가 발생이 됐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TWDR 데이터 레지스터에 SLA 플러스 W를 세트를 전송한다. 그러니까 SLA는 슬래브 레지스터고 라이트는 쓰는 거니까 지금 우리는 송신내에서 쓰는 거를 하는 거니까 0으로 세팅돼야 되겠죠. 그래서 TWDR을 SL에다가 플러스 이 부분 지금 수행했습니다. 이 부분 색깔을 바꿔볼까요? 빨간색이라 요 부분 수행한 겁니다. 다음에 이제 이거 보냈으니까 또 여기서 체크가 들어가야 됩니다. ACK가 왔는지. 왜냐면 이거 보냈으니까 ACK 와야 되죠. 이거 슬레이브로부터 와야 되는 건데 그거를 검사할 때는 TW 스테터스 레지스터를 0xF8이랑 AND를 취해서 그게 0x18이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전송을 했습니다. 여기 이거 안 했네요. TWI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인터럽트 다시 클리어 시키고 이네이블 시킨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ACK가 왔는지. 그죠? 그래서 요거 순서를 이제 번호를 쓰게 되면 요 스타트 보내는 게 1번. 그 다음에 요 번호에 맞추겠습니다. 상태 체크하는 거 요게 2번. 그 다음에 요거 세트하는 거 3번.
그 다음에 요거 4번까지죠. 4번까지 세트하고 전송하는 것까지. 그 다음에 18 체크하는 거 요거 5번. 그죠? 그죠? 요 순서대로, 요 번호 순서대로 제가 쓴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전송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데이터 레지스터에 데이터 값을 세트를 해야 되죠. 그래서 데이터를 세트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데이터 전송 들어가죠. 역시 마찬가지로 무조건 인터럽트는 리셋을 무조건 시켜야 돼. 클리어 무조건 시켜야 돼. 시키고 이네이블 1 시키고 그게 이제 7번인데요. 요게 이제 여기가 6번하고 7번이 여기서 동작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ACK 왔는지 확인해야 되잖아. ACK 체크는 아까 했었던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제는 28인지를 확인해야 된다. 28. 그죠? 아까는 18이었는데 28을 확인해야 된다. 그 다음에 데이터가 계속 여기 뒤에 붙게 되면 6번부터 8번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 요거를 계속 무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다 보냈으면 다 라이트를 했으면 스탑을 전송해야 되죠. 스탑 여기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역시 이거 1 시키고 그 다음에 스탑이에요. 스탑 이네이블 시키고 TW 이네이블 시키고 됐죠? 문제 없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아까 설명을 안 하고 못하고 깜빡 못하고 넘어가긴 했는데 요 스타트하고 요 스탑은 무조건 요거죠. 요 놈하고 요 놈은 무조건 이제 마스터가 전송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마스터 코딩하는 거죠. 마스터 쪽 코딩하는 겁니다. 슬레이브는 마스터에 따라서 이제 명령에 맞춰져서 슬레이브는 그냥 움직이는 거고 우리는 마스터 코딩하는 겁니다. 그죠? 마스터입니다. 예.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완바이트 데이터 송신 동작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아까 이제 우리가 확인할 때 0x08인지 확인했고 0x18인지 확인했고 0x28인지 확인했고 이렇게 확인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예. 그러니까 요 값들이 어떤 값들이 여기 세팅이 되느냐, 우리 상태 레지스터에서 어떤 값으로 세팅이 되어 있냐, 뭐 다양해. 너무 많아. 이거 다 아는. 이게 왜냐면 다 필요 없어 지금 우리 하는 거는. 이것까지 하려 그러면 더 헷갈리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요 세 개. 요것도 이제 리트랜스미션도 우리가 사용할 겁니다. 요거 리스타트. 근데 이제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으니까 요 네 개만 사용할 거예요. 요 네 개. 요건 다 필요 없는 거니까 이거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제 리드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죠. 리드 다 비슷한데 조금씩 다릅니다. 요 스타트 색깔이 또 표시가 안 되네. 녹색으로 갑시다. 스타트 0x08 슬레이브 어드레스하고 이제 리드를 보내야 되니까 1을 보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에크는 요거 이제 이게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이제 마스터에서 슬레이브로 가는 거고요. 이게 색이 없는 거 이거는 슬레이브에서 마스터로 가는 거죠. 에크를 이제 슬레이브가 줘야 되는 거고 그걸 확인하는 게 코드가 0x40이고 데이터 보내고 그 다음부터 에크 요거 이제 데이터는 슬레이브가 이제 마스터한테 보내는 거죠. 왜냐면 이건 리드니까 그죠? 그러면 에크를 누가 해줘야 돼요? 마스터가 해줘야 되죠. 아까 반대로. 그거 이제 0x50이고 요거 나크 이건 끝날 때 나크를 해줘야 된다 그랬죠? 0x58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앞에 한 거랑 비슷하게 가시면 돼요. 스타트 전송 앞에 거랑 다를 바가 없고요. 상태 체크 그러니까 번호를 제가 한번 매겨 보면 요 스타트 전 요게 1번 그냥 갈게요. 1번 요게 2번이죠. 그래서 0x08인지를 체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레지스터에 요 세트를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전송을 하고 이게 3, 4번이죠. 3, 4번 여기 3번, 4번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 AC 체크는 역시 0x40을 체크해야 되죠. 요게 5번 체크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제 실제로 수신을 합니다. 요거 수신하는 거죠. 요거 수신한 거는 이제 마지막 데이터가 아닌 경우에는 요 차이를 보면 TWEA 요 놈만 1로 세팅하고 마지막 데이터인 경우는 그것을 1로 세팅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걸 세팅하지 않은 이유는 요 2가 뭐냐면 요게 ACK를 갖다가 이네이블 시키는 거거든요. 요게 그러니까 ACK를 이네이블 시키지 않기 때문에 나크가 가게 되는 거, 나크.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데이터인 경우에는 ACK를 이네이블 시키지 않고 마지막 데이터가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이네이블 시킨 거죠. 그 다음에 역시 상태 체크에 들어갑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마지막 데이터가 아닌 경우에는 0x50으로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야 되고요. 마지막일 경우는 0x58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50,
58, 요거 마지막이니까 그렇게 이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6번 데이터 수시는 이제 어디에 체크가 되는 거냐면은 여기죠. 요 6번. 그 다음에 상태 체크 들어가는 게 요게 7번. 그 다음에 요건 다시 6번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8번. 요것도 7번. 6767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죠? 다 받을 때까지. 그 다음에 스탑을 전송합니다. 요거 8번이죠. 스탑을 전송할 때는 요 놈을 이네이블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요거는 무조건 이네이블 시킨다. 인터럽트는. 그 다음에 TW는 무조건 이네이블 시킨다. 그리고 요 가운데 거를 내가 원하는 동작으로 세팅을 해주면 되는 거죠. 다 그렇습니다. 다 똑같아요. 요것도 똑같죠. 이렇게. 요것도 똑같고. 요 가운데 것만 달라지는 거죠. 이건 아예 가운데 게 없고. 그죠? 이제 그렇게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규칙성이 좀 있어요. 네, 수신 동작에서 이제 우리가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값이, 확인 값이 어떻게 되냐면 0x08, 요건 이제 0x40, 데이터 잘 받았는데 뒤에 더 데이터가 있을 때, 요 데이터가 더 이상 없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리스타트,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그렇게 됩니다. 별도로 그래서 이거는, 여기도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 무시하겠습니다. 이런 거 뭐 사용하지 않으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LM75A 제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왜 이런 게 필요하냐면, 그 전까지는 그냥 연결만 하면, 거기서 이제 측정 값을 계속 아날로그로 이렇게 줬었는데, 이 I2C 통신이 복잡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저 통신 선로를 이용해서, 어떤 디지털 슬레이브들하고 규칙대로 통신을 해야 돼요. 디지털 시스템은 그게 문제야. 규칙대로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LM75A의 내부 구조까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만 I2C 통신으로 통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건 뭐냐면 아까 LM75A를 공부를 대충 하긴 했어요.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되고 실제로 I2C 통신을 이용해서 아테메가랑 통신을 하기 위해서 요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세팅을 해줘야 되는지 거기 레지스터들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확인하는 작업을 여기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먼저 이제 LM75를 이용한 J모드 템프한 모듈이라는 걸 보겠습니다. 요 칩이 요게 SMD 타입인데요. 요 칩이 이제 LM75A고요. 그걸 이용해서 J모드 템프1이라는 그런 모듈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놈이 이제 LM75A 그리고 여기 이제 외부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여기다 여러분들이 연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소켓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소켓이 3개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A0, A1, A2가 됩니다. 여기 있네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총 이제 여기가 8개의 핀이 있으니까요. 8개의 핀이 각각 여기로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다 8개. 그죠? 자, 이 슬레이브 어드레스 값은 어떻게 설정을 하는 거냐면, 100은 고정적으로 무조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A2, A1, A0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연결하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 핀을 VCC에 연결하면 그러면 이제 1이 되고 그라운드에 연결하면 그럼 0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연결하기 편하게 여기 점퍼를 꽂게 되잖아요. 꽂으면 1입니다. 그리고 이걸 빼잖아요. 점퍼를 빼면 그러면은 이제 그라운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지?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이제 우리도 지금 이건 다 떼져 있기 때문에 이건 전부 다 그라운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최종 어드레스는 이렇게 되겠죠. 100 그대로 있고 이건 전부 다 0이죠. 그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지금 다 뽑혀져 있기 때문에 점퍼가 있습니다. 이렇게 점퍼에서 꽂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퍼가 연결 안 된 상태로 그냥 쓰시면 돼요. 네. 이 어드레스는 무조건 100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순서대로 SCL, SDA 신호 있고요. 그라운드와 전원이 있습니다. 자, 우리 J모드 템프 안 모듈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하게 될 겁니다. LM75A 내부 구조, 아까 SMD 타입으로 있던 칩, 그 내부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일로 이제 그 주소 들어가고요. SCL, SDA 들어가고, 여기서 로직 컨트롤이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이제 알아서 잘 처리가 되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용할 레지스터는 이렇게 크게 3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포인터 레지스터, 그 다음에
configuration register, 그 다음에 temperature register. 그 외에도 레지스터가 TOS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뭐라고 보더라. 하여튼 뭐 이런 레지스터가 있는데 총 이제 4개죠. 4개인데 지금 우리가 이게 히스테리시스, 죄송합니다. 이게 히스테리시스 레지스터 4개가 있는데 우리는 요 2개만 사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포인터 레지스터는 뭐냐 이거? 이건 이제 우리 C 언어에서 포인터와 동일한 개념이에요. 포인터가 뭐야? 뭔가를 지정하고 있는 거죠. 어드레스를 주고 있는 거죠. 이 포인터 레지스터를 뭐 예를 들어서 00으로 세팅하고 01로 세팅하고 10으로 세팅하고 12, 요 4가지로 세팅할 수 있는데 요 세팅을 어떤 걸로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통신하고 싶은 레지스터가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보세요. 온도를 측정해서 온도 데이터 값들을 받을 거죠. 그죠? LM75A로부터 우리 아트메가가 온도 데이터 값을 받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레지스터는 이겁니다. 이거 템퍼러처 레지스터. 그죠? 그러니까 요 템퍼러처 레지스터를 지정하게끔 포인터 레지스터에 요 4개 중에 하나로 세팅을 하게 되면 뭐 하나가 00일 것 같은데 00으로 세팅하면 요 템퍼러처 레지스터가 지정이 되기 때문에 요 SDL로 빠져나오는 데이터는 요 템퍼러처 레지스터의 데이터가 빠져나오게 돼요. 그냥 뭐 다른 작업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것만 딱 세팅해 놓으면 만약에 이걸 갖다가 뭐 11이나 이런 걸로 세팅해서 뭐 예를 들어서 히스테리시스 레지스터로 세팅을 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데이터 값이 흘러나오는 거죠. 일로.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세팅을 하게 될 겁니다. 네, 다행히 바로 나오네요. 포인터 레지스터는 LM752 내부의 다른 레지스터를 지정하기 위한 레지스터로 일종의 포인터 역할이다. 요겁니다. 요 2개. 하위 비트 2개를 이용해서 이거를 00으로 세팅하면 템퍼러처 레지스터로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01로 지정을 하면 컨피규레이션 레지스터로 지정이 되고 10을 하면 히스테리시스 레지스터로 지정이 되고 11로 하면 TOS로 지정이 된다. 지금 우리는 요놈하고 요놈만 사용한다. 특히 요놈만 사용한다. 요놈이 중요하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다 포인터 값을 00으로 세팅을 주로 하게 되겠죠. 자, 템퍼러처 레지스터는 총 몇 비트로 이루어져 있는 16비트짜리입니다. 그러니까 8비트짜리 2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온도 값이 어떻게 조정되냐면 요쪽 MS 바이트 여기에 8비트와 LS 바이트 요거 상위 3개 비트 이런 거 합치면 11개 비트네요. 11개. 요 11개 비트로 온도를 표현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온도 값은 2의 보수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왼쪽 정렬, 좌측 정렬되어 있습니다. 2의 보수라는 것의 의미는 따로 제가 얘기해야 되나요? 2의 보수? 이건 이제 여기 최상위 비트를 봐야 되죠. 이 최상위 비트가 0이면 그대로 읽어내면 되죠. 그대로 읽어내면 되고 그 다음에 최상위 비트가 1이면 이걸 어떻게 한다? 2의 보수를 취한다.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0000 한 다음에 맨 마지막만 000 쭉 가다 맨 마지막만 1이죠. 그럼 이거 뭐야? 마이너스 1이죠. 그죠? 그러니까 크기가 1이라는 거야. 크기 1. 그 다음에 보수 취했으니까 마이너스 붙여야 되고. 그죠?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0011 011 0111인데 1 더해야 되니까 10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값을 계산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2, 4, 8, 16, 32, 64, 128, 256, 512. 512 더하기 512까지 안 가는 것 같은데 512 맞니? 16 진수값이 좀 작은 것 같은데 이거 648이면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죠? 10진수값 이거죠? 마이너스 440이라고 하는데 마이너스 440이 더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러죠? 아닙니다. 이게 맞죠? 이게 512가 아니죠. 이게 256이죠. 그러면은 256 더하기 128 더하기 요거 쭉 더해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440이 나온다는 얘기죠. 440. 그죠? 128에 그 다음에 64 이건 30 플러스 32 그 다음에 플러스 16 그 다음에 플러스 8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다 더하면 440이 나온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값을 읽어내면 되고요. 요 441 때가 마이너스 55도씨. 다 나와 있네, 이렇게. 0일 때가 0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요 값에다가 곱하기 0.125를 하면 되는 거네요. 맞죠? 네. 0.125를 해주면 쭉 이제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1000을 곱했으니까 125도가 되는 거고.
그죠? 곱하기 0.125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LM75A의 액세스 사이클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거 안 나온 줄 알았더니 또 나오네요. 예. 어떻게 해요? 극복해야지. 이제 이건 포인터 지정 2바이트 사이클, 리드 사이클인데, 포인트 지정을 한다는 의미가, 여기 이제 요걸 한다는 얘기예요. 요 포인터 바이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데이터를 전송하려면 디바이스 어드레스를 특정해줘서 슬레이브를 지정해야 되죠. 그 슬레이브를 요걸로 지정한 거죠. 온도 센서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그 형태대로 그냥 간 거죠. 그죠? 쭉 간 거죠. 이거 별도 따로 얘기할 필요 없죠. 이해하죠, 이거. 자, 어드레스 지정했으니까 이제 데이터 보내야 되는데 데이터에 포인터 바이트를 보낸다고. 그죠? 포인터 바이트를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딱 보낸다고. P0하고 P1을. 이걸 뭘로 보내야 되겠어요? 00으로 보내야 되겠죠. 우리는 템퍼러처 레지스터를 억세스할 거니까. 그죠? 그런 다음에 끝냅니다. 끝내는데 요 뒤에 하나 더 있어요. 리스타트가 있습니다. 리스타트는 이제 뒤에 데이터를 더 보내려고 할 때 이게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요. 좀 다시 보낼게요. 더 이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리스타트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코드가 아까 봤었나? 0x20이었나? 네,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쨌든 이런 확인하는 코드도 있죠. 그래서 이제 리스타트를 보냈으니까 여기서 이제 다시 스타트를 할 필요 없이 여기 스타트가 없죠. 여기 있었는데 리스타트가 있기 때문에 그냥 스타트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디바이스 어드레스를 다시 보내는 거죠. 이 디바이스에다가 여기서는 이제 write였죠. 왜냐면은 포인터 바이트를 쓰게 되니까. 근데 여기서는 read입니다. 읽어와야 되겠죠. 왜냐면 아까 포인터 바이트로 지정한 레지스터의 값을 읽는 거니까 템퍼러처 레지스터의 값을 읽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16비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상위 비트, 요거 상위 바이트, 하위 바이트 이렇게 읽어 오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요 세 개까지, 요거는 전부 다 하고, 요게 8, 요게 3 해서 의미 있는 비트 값은 이렇게 11비트가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스탑을 취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뭐 특별히 얘기할 게 요 에크 같은 경우에는 슬레이브가 마스터한테 주는 거겠죠. 그죠? 슬레이브가 왜냐면 이건 지금 라이트를 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리드잖아, 리드니까 요 에크랑 요 에크 요 에크는 이제 디바이스가 주는 거. 왜냐면 여전히 디바이스 어드레스를 주는 거기 때문에 리드로 했어도 이건 이제 그 디바이스가 에크를 줘야 되고 잘 받았다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마스터가 이제 주는 거죠. 그죠? 여기는 데이터가 끝났으니까 나크를 준 거죠. 됐죠? 이해되죠? 네, 그렇게 이제 사이클을 만들어내면 되겠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코딩을 이제 나중에 해줄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포인터를 지정하지 않는다. 이거 왜 지정하지 않을까요? 어떤 레지스터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지정을 안 할까요? 한번 지정하면 지정한 채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 레지스터 온도 센서가 그 포인터 값을 한번 앞에 지정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계속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디바이스 어드레스만 해놓고 그냥 읽으면 됩니다. 리드 신호 보내서 그냥 읽으면 됩니다. 2번. 그러면 알아서 아까 지정했던 템퍼러처 레지스터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렇게 미지정 사이클로 가져오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했던 그 지정 사이클하고 크게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이 그냥 그거에 맞춰서 그냥 해주면 되는 겁니다. 됐죠? 네. 이제 기나긴 시간이 지나고 온도 센서로 온도 측정하기 요거를 먼저 하고요. 온도 센서로 디지털 체온계 만들기 요거 약간 응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거 온도 센서로 온도 측정하기 힘들죠 여러분? 네, 저도 힘들어요. 근데 좀 참고 가보도록 합시다. 자, 설계 목표는 디지털 온도 센서를 이용해서 주변의 온도를 측정하고 요 온도 범위까지 0.5도 해서 아까 0.125인데요. 125였는데 곱하기 4네요. 그죠? 0.5도의 해상도로 4비트 FND에 디스플레이하는 디지털 온도계를 제작을 하는 거죠. 이전 코스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FND는 연결합니다. J모드 템프와는 VCC 그라운드 요거 4개 요거를 뭐 J모드에 잘 연결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TWI 통신을 이용해서 요 온도값을 읽어온 다음에 이를 해석해 갖고 FND의 소수 첫째 자리까지 디스플레이를 하면 됩니다. 소수 첫째 자리까지 디스플레이를 하게 된다는 의미는 이게 이제 나올 게 0.125
0.25, 그 다음에 0.325, 그 다음에, 맞네? 0.3이요? 0.375죠. 0.375, 0.5,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건 요 비트만 보면 되는 거야. 요 5만 보면 되는 거야. 이거는 다 0으로 디스플레이 될 거고, 요 0.5부터 0.875까지는 이건 이제 5로 디스플레이 되고, 그죠? 그 다음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1.11이 자릿수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제 디스플레이 하겠다. 온도 값을 읽는 기능과 디스플레이 하는 기능은 따로 함수로 만들어져, 뭐, 그래야 되겠죠. 예, 그렇게 우리가 해보려고 합니다. 회로 구성도를 보겠습니다. PD1과 PD0가 있는데, 이거를 데이터, 요걸 클락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했고요. 이쪽으로. 여기는 5V, 여기는 그라운드. 그 다음에 FND입니다. 회로도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성할 수 있어요. 앞에서 했던 그대로 반복하면 되기 때문에. 자, 프로그램을 보겠습니다. 요거 디파인 했고요. 그 다음에 디파인 하기를 SCK 클록을 40kHz로 이렇게 디파인을 했습니다. 이게 추가됐고요. 요거 두 개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디파인 LM 요 어드레스는 0x98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0B10 이거를 요건 고정이고요. 요건 고정이고. 요 100으로 했네요. 000으로 하지 않고. 예, 100. 뭐, 000으로 하고 싶으면 이제 이거 바꿔 쓰고요. 요걸 98이 아니라 90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요? 예, 90이죠. 90으로 쓰고, 거기다 오픈 시켜 놓으면 되죠. 점퍼를. 뭐 그렇게 하여튼 우리가 실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이거 뭔지.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define 요 놈 temp reg 이거는 뭐냐면 temperature register의 포인터 값이 아까 00이었잖아. 00, 01, 10, 11 이 네 가지 이거 쓸 거잖아요. 우리는 그죠? temperature register. 그래서 0으로 세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TWI 포트를 초기화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읽는 겁니다. 그래서 요 레지스터 값을 이용해서 TWI의 2바이트 값을 읽어내는 그런 그 과정이 여기에 이제 코딩이 이게 핵심이죠. 그죠? 요건 이제 디스플레이 하는 건데요. 이건 앞서 디스플레이 FND를 약간 변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잘 알아둬야 되는 핵심은 뭐다? 요거죠. 요거를 아까 LM75A 그 온도 센서 이렇게 타이밍도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에 맞게 똑같이 코딩을 이 부분에서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메인 함수를 보겠습니다. 먼저 i하고 템프하고 정의하고요. TWI 포트 초기화하고요. 그 다음에 화일문 돌리는데 30번을 돌리고 그 중에 i가 0일 때만 측정을 합니다.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 30번 돌 때마다 한 번씩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FND 이거 잔상 효과 주려고 여기 한 10ms 정도 요거 한 번 도는데 그 정도 필요하거든요. 나중에 코드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럼 뭐냐면 이게 300ms 걸리는 얘기예요. 이 포문이 한 번 돌려면 30번을 돌기 때문에 그때마다 한 번씩만 측정하겠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온도 측정의 역세스 최소 시간이 300ms예요. 그러니까 300ms보다 짧게 측정을 다시 하면 동일한 값, 그 전에 측정했던 동일한 값이 출력되지 새로 측정된 값이 출력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00ms 동안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30번에 한 번만 액세스 하게끔 그렇게 세팅을 해놨고요. LM75A 템플레 이게 아까 0이었죠? 0을 이렇게 넣으면 그러면은 뭡니까? 템퍼러처 레지스터 우리 LM75A에 들어가 있는 템퍼러처 레지스터에 측정된 값이 요 템퍼러처로 저장이 되는 거죠. 그죠? 그 2바이트를 읽어서 이해하시죠? 네. 그런 다음에 그냥 그 온도를 측정을 디스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인 함수 별로 볼 게 없어요. 다음 이제 TWI 포트인데요. TWI 포트는 DDRC, 요거는 이제 FF 출력으로 다 설정하고, 그 다음에 FND도 출력 설정을 여기다 이제 했습니다. 이게 TWI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는 건데, 실제 이제 그 TWI 포트 연결된 거는 이제 C에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냥 여기서 한꺼번에 그냥 출력으로 다 세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TWSR, 이 프리스케일러 값은 아까 이제 00으로 한다고 그랬죠. 요거 0xfc랑 요거랑 이제 AND를 이제 시켜주게 되면 요게 이제 1111, 요 F는 1111, C는 1100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여기 어떤 값이 있던 간에 이거랑 AND를 시켜주게 되면 요 앞에 여기까지는 기존 값 유지.
이쪽은 전부 다 0으로 세팅되죠. 그럼 프리스케일 값을 00으로 두는 거죠. 그러면 요 TWPS 이게 0이 되는 거죠. 0 쓰니까 이거 삭제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TWBR은 요거 수식 푼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요 놈이랑 자리 바꿔주고, 그럼 16 플러스 2에 곱하기 TWBR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FSCL분의 FCPU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를 16을 빼주고 여기다 16, 그럼 요거 삭제되고, 이제 2로 나눠주는 거죠. 그럼 요거 전체를 2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은 TWBR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요거죠. 그죠? 공식은 이 공식을 참조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가장 어려운 게 나왔습니다. 요 레지스터 값, 아까 이제 온도 레지스터, 저 템퍼러처 레지스터 0도였죠? 0도 이렇게 넣을 경우에 어떻게 읽어가는지 이거 하나하나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장표에는 여기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아까 스타트 전송하고 상태 체크하고 요게 스타트 전송하고 다른 색깔로 합시다. 좀 구분이 안 되니까 조금 산뜻한 색깔로 해볼까요? 이거 잘 보이나요? 요거 스타트 전송하고 요 상태 체크하고 그게 1번, 2번. 그 다음에 요거 데이터 전송하고 3번, 4번까지 전송하고 요 18인지 상태 체크하고 잘 전송됐는지 ACK 확인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 전송할 때 이렇게 세팅을 한다. 기본적으로 요 놈하고 요 놈은 무조건 이거 잘 안 보인다. 다른 색깔로 해야죠. 요 놈하고 요 놈은 무조건 세팅해야 되는 거고, 요건 스타트를 시키기 위해 세팅하는 거다. 그죠? 상태 체크는 0x08 요거를 체크하면 된다. 그 다음에 요 놈 더해갖고 역시 요거하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이네이블 시키면 된다. 근데 여기서 그냥 데이터 전송하는 거니까 가운데 특별히 세팅해야 될 건 없다. 그 다음에 역시 ACK 체크하려면 요놈 요렇게 체크해봐서, 이건 똑같아요. 체크하는 루틴은 요건 똑같고 여기는 값만 이렇게 다른 거죠. 그죠? 요게 여기까지 한 거죠. 그죠? 여기까지. 그거를 코딩 그대로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TWCR은 INT, STA, EN 요 세 개죠. 앞서 본 세 개. 요거 요놈. 요놈을 역시 Shift로 F로 한 다음에 TWCR에 이렇게 대입한 거죠. 그 다음에 화일문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0x08이 될 때까지. 요게 될 때까지. 맞죠? 그죠? 근데 이건 왜 들어갔을까요? 요건 뭐겠어요? 사실은 이게 세부 어떤 동작이 완료될 때마다 인터럽트가 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터럽트 플래그가 뜨는 것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동작이 완료됐다는 걸 확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가 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해서 TWI 개별 동작, 스타트, 스탑 전송은 ACK 수신, 이런 완료 체크는 TWINT로도 체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단 그러나 그게 스타트인지 스탑인지 ACK만 구분이 안 될 뿐이지, 뭔가 하여튼 동작이 끝났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요 체크는 정확하게 스타트가 끝난지만을 체크할 수 있는 정확한 루틴이죠. 근데 이제 뭐 어느 게 더 빠를지 모르니까 그냥 두 개 다 어느 게든 오화 조건으로 두 개 중에 하나 걸려들면 그러면은 완벽하게 이제 스타트가 완료된 거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걸 기다립니다. 이렇게 기다리고. 그 요게 이제 요 2번을 한 거죠. 2번.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TWDR 데이터 레지스터에 7호의 어드레스 넣고요. 아까 어드레스는 1001 1000 이거였죠. 그래서 요거는 고정, 요거는 가변, 이거는 그냥 넣는 거. 그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죄송합니다. 0 그냥 넣으면 안 되죠. 이게, 아니야. 맞아요. 예, 0까지 맞습니다. 0까지 맞고요. 그 다음에 5 한 다음에 0을 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write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럼 이게 0은 0000이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end를 하면 요 뒤에 있는 요거만 이제 0이 들어가게 되겠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되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0만 들어가고. 자, 그 다음 CR을 보겠다는 거죠. CR은 뭐냐면 이거죠. 아까 이제 실제로 요 전송 4번이죠. 전송하는 거. 그죠? 전송을 하겠습니다. 그게 요거죠.
그 다음에 요거 체크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8인지를 검사하는 거죠. 18인지를 검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터럽트가 떴는지 검사를 해도 됩니다. 그 둘 중에 하나로 오어 조건으로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요 작업입니다. 아까 이거는 앞서 있는 그림의 일부 뒷부분을 떼낸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되냐면 TWDR의 데이터 값을 세트해. 이건 왜냐면 전송해야 되거든요, 요 데이터. 그래서 이 데이터를 넣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전송을 실제로 합니다. 그러면 INT 이거 1, enable 1, 요 두 개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데이터가 실제 전송이 되고 HK가 온지 확인해야 되죠. 그게 28번이죠. 그래서 HK 왔는지 28번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10번 이건 뭐냐면 리스타트입니다. 이게 이제 뭐 여러 번 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 여러 번 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 번 하게 되면 계속 이거를 이제 6번부터 8번까지를 계속 라운드 로빈으로 반복을 하다가 다 끝나면 이제 리스타트 전송을 여기서 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포인터만 전송했기 때문에 내가 읽을 온도 센서의 레지스터 지정까지만 한 거예요. 실제 온도를 읽은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리스타트를 보내야지. 그죠? 그래서 리스타트를 보낼 때는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된다. 요거는 고정, 요거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먼저 레지스터 값, 아까 우리 레지스터가 0이었죠. 이걸 TWDR에 넣고 그 다음에 요거를 int en 하게 되면 요 데이터가 전송이 돼서 이제 레지스터 포인터 어드레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파일문 돌려갖고 검사를 하는데 그건 28번을 검사해야 된다. 28번. 그죠? 요 앞에 거 똑같이 인터럽트가 떴는지 검사하는 걸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로 왔습니다. 요건 이제 리스타트 전송하는 겁니다. 리스타트. 요거는 요 놈이죠. 요 9번 요거죠. 요거 전송하는 거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리스타트 전송이 완료가 잘 됐는지 검사하는 루틴이죠. 그게 10입니다. 10. 그래서 10인지를 검사한다. 이게 참 복잡하고 힘든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개념을 잘 잡아두면 조금 이제 이해하는 게 편하고요. 개념 없이 이거 읽으려고 그러면, 이거 코드 해석하려고 그러면 머리 빠개집니다. 최대한 제가 쉽게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빠르게. 잘 여러분들 잘 쫓아와 주시기 바래요. 또 남았어요. 이제 디바이스 어드레스 지정하면서 실제로 온도 값이 전송 수신 받아야 되죠. 그죠? 리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세트를 합니다. 슬레이브 어드레스 세팅하고 리드로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실제로 전송을 합니다. 그 다음에 HK 체크합니다. 체크하는 값은 여기 40이죠. 40. 그래서 40으로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수신을 합니다. 이거 지금 요거를 먼저 수신할 거기 때문에 마지막 데이터가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HK가 왔는지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마지막 데이터이라면 여기 보시면 요거 HK가 아니라 나크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삭제돼야 됩니다. 요게 마지막 데이터면, 그죠? 나크가 들어오니까, 그죠? 에크를 이네이블 안 시키는 거니까. 상태 체크를 역시 마찬가지로 50을 하게 됩니다. 50. 마지막 데이터가 아닌 경우. 그래서 50을 체크하고, 이제 다음 페이지에는 요걸 체크할 거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TW2A1을 갖다가 없애버리고, 이제 50이 아니라 8을 체크를 하겠죠. 그죠? 네.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ADDR 넣고요. 나머지 2를 OR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리드가 되는 거죠. 리드. 그 다음에 컨트롤 레지스터 이렇게 세팅을 하면 여기 있는 TXDR을 그대로 전송하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40인지 검사하고 아니면 인터럽트 떴는지 검사하고, 그 둘 중에 OR 조건으로 검사를 끝냅니다.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첫 번째 데이터 수신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신, 왜냐면 이건 이제 요 부분이죠. 요거 수신 준비하고, 그 다음에 50으로 해서 요 에크 띄우고, 그 다음에 하이바이트, 그러니까 TWDR로 데이터가 왔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이 프로그램에 있는 하이바이트에 저장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첫 번째 데이터 수신이 됐습니다. 그 다음 하위 바이트도 수신을 상위 바이트 수신을 받았기 때문에 하위 바이트도 수신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아까 방금 전에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어쨌든 상위 바이트입니다. 지금 받은 게 상위. 하위 받아야 돼요. 하위. 요게 이제 하위 받는 거죠. 요게 요거. 그 58을 요거죠. 요거. 그죠?
그래서 마지막 데이터이기 때문에 TWEA가 여기 안 적혀 있는 거, 일렬 세팅 안 한 거고 58로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58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TWC가 이번에 받은 거는 로우 바이트, 하위 바이트로 이제 변수를 저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났으니까 스탑을 전송하면 되겠죠. 그래서 스탑 전송하고 스탑 확인하는 루틴이 바로 요 두 개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 하이 바이트를 8만큼 시프트 레프트를 하고 로우 바이트 그냥 낀 거 넣고 이러면 이제 16비트, 2바이트가 리턴이 되겠죠. 이제 이게 온도 값인데요. 이것도 전체가 다 온도 값이 아니라 상위에 11개 비트만 온도 값이 됩니다. 그죠? 이 정도로 설명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건 스스로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자세히는 설명 못 드리겠어요. 좀 어려워도. 네, 디스플레이 FND는 숫자를 표시해 주는 겁니다. 온도 값을 받아서 이게 이제 16바이트짜리인데 상위 11바이트만 의미가 있는 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캐릭터 디지트 왜 10일까? 아, 요게 0이고 1이고 2고 3이고 가면은 여기가 요게 9입니다. 이거 뭘까요? 네, 이거는 아무것도 표시 안 하는 거죠. 00이니까. 자, 이건 뭘까요? 이거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요 첫 번째 자리 여기가 지금은 이제 아무것도 안 켜져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양수라는 의미고요. 양수 온도. 여기가 마이너스를 여기다 앞에다 이렇게 칠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빨간색으로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음의 온도가 되는 거죠. 이제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요거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그리고 양의 온도를 표시할 때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FNG 셀렉트는 이건 이제 자릿수 선택하는 거고요. 뭐 이건 변수고. 만약에 value를 0x80 이거 뭐겠어요? 0x80 상위 가장 MSB만 1이고 나머지는 다 제로입니다. 그 얘기는 보호 비트를 뽑아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거랑 같냐고 물어봤으니까 이게 같으면 이거 음수 양수라는 얘기죠. 같지 않으니까 양수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 넘 3에 10을 갖다가 지금 10은 뭐야? 요 놈이죠, 요 놈. 0x00. 그럼 여기에 뭐가 저장돼? 0x00이 저장되죠. 그럼 이걸 FND 디스플레이 하면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11이죠. 11은 뭐 요거. 음수니까. 11을 하게 되면 여기다가 0x40을 갖다가 이제 저장을 하겠다는 얘기고, 그럼 여기다 음수 표시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value를 이렇게 낫을 취하고 거기다 2를 더하면 2의 보수를 취한 거거든요. 음수니까 2의 보수를 취해줬죠. 여기는 2의 보수를 취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value int랑 value dash 이걸 보겠습니다. 요 변수. 이제 결론만 얘기하면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뭐 25.3도 이렇게 됐으면 요 25라는 숫자 이게 value int에 저장된 값입니다. 요게. 그다음에 여기 3이라고 3은 아니고 5죠. 5겠죠. 0.5도 다니니까 5가 요 value dash입니다. 그러면 요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그러니까 소수점 이하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건 소수점 이하 숫자. 이거는 이제 정수값. 앞서 우리가 이런 표를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표를 기준으로 여기를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자르고요. 그다음 여기도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요 앞에 있는 건 뭐예요? 이거는 보호 비트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7F랑 AND를 했어요. 7F.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7F면 0 11 어떻게 됩니까? 00 7F니까 이거 좀 생각을 해봅시다. 00이 아니라 0111이죠. 이거 지울게요. 0111 이게 7입니다. 그 다음 F는 1111 이게 F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자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비트 6부터 비트 0이에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보호 비트이기 때문에 앞에 써먹었죠 이미. 이거는 보호 비트. 그죠? 요 앞에 건 보호 비트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이제 값하고는 의미가 없는 거고 보호만 일단 표시해주면 되는 거고 요 7개를 갖고 정수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요 뒤에 3개 요 뒤에 뭐 0, 1, 0 뭐 이렇게 있으면 요 뒤에 3개를 갖고 뭘 만드는 거예요? 요게 이제 소수자리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요 소수자리 만들 때 보면은 요 value랑 뭐랑 AND를 시키냐면 0080이랑 AND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0080은 그러니까 이렇게 7자리 AND 시키는 건 알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8만큼 내려오는 거는 이제 8개 자리만 이게 왜냐면 이게 16비트니까 여기 16비트짜리니까 0x70FF 그러면
떠 있지 값이. 그러니까 그거를 오른쪽으로 옮겨야 실제 정수가 되죠. 그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0x80이랑 돼 있는 건 이건 이제 0x80은 0000, 그 다음에 0000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1000이죠. 그 다음에 0000이죠. 이렇게 되죠. 요거를 얻어내는, 그거 뭐냐면 요놈 얻어내는 겁니다. 요놈으로 충분하다는, 이 뒤에 건 의미 없는 데이터라고, 요거는.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요 일은 뭘 의미하는 걸까? 이거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0도일 땐 올제로고요. 0.125일 때는 여기가 1이거든요. 그럼 이게 0.125입니다. 요게 0.125. 그 다음에 그럼 볼게요. 이제 요 소수자리만 표현해 볼게요. 001이면 이게 0.125고요. 그 다음에 010이 되면 이게 0.25가 되고요. 다 쓰겠습니다. 0.11이 되면 0.375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맞나요? 010. 네. 100이죠. 그 다음 100이 되면 0.5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101이 되면 0.625. 그 다음에 110이 되면 0. 어떻게 됩니까? 75가 되겠죠. 그 다음에 111이 되면 0.875인가요? 875가 되죠. 그 다음에 000 되고 그때 가서 자릿수 하나 올라가면 그때는 이제 1이 되는 거죠. 맞지요? 그죠? 그러면은 요걸 분석해 보면 요 네 개는 다 0이고요. 쏘리 죄송합니다. 이게 4개가 아니죠. 이거 지우고. 왜냐면 이 아래 000이 있어야죠. 000이 0도죠. 그러면은 요 4개 있을 때는 이건 0.5도가 안 됐으니까 버려버리는 거죠. 요 4개는 0.5보다 크니까 이건 표시상으로는 0.5도라고 표시해 줘야 되죠. 왜 우리가 0.5 단위로 하니까. 그죠? 근데 이거 이 위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정수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0.125라는 게요. 소수점 뭡니까? 소수점으로 하면 이진수 소수점으로 하면 요게 0.001입니다. 그리고 0. 뭡니까? 25가 되면 0.01입니다. 0.5가 되면 0.1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여기다 이제 쓰면 뭐 이진수를 xxx 하고 점 한 다음에 xxx 같다. 그러면 요거 자릿수가 2의 0승. 요거는 자릿수가 2의 1승이죠. 요건 자릿수가 어떻게 돼? 2의 마이너스 1승. 이거는 2의 마이너스 2승. 요거는 2의 마이너스 3승이 되는 거예요. 요게 0.5고 요게 0.25고 요게 0.125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요 자릿수 이상은 이게 정수를 나타내는 거고 요 자릿수 이하는 이게 소수를 나타내는 거구나 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네. 그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소수점이야. 이게 저장이 되고. 근데 이게 80만 보면 돼. 요 자릿수만 보면 돼. 즉 요거만 보면 돼. 요거 다시 색깔 다른 걸로 요거만 보면 된다고. 이 뒤에 건 필요 없다고. 요거만 보면 된다고. 그죠? 그 0.5 단위로 표시할 거니까. 그래서 80만으로 end를 취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value int 요 앞에서 받은 거죠. 요거를 요렇게 넣고 그걸 10으로 나눈 다음에 10으로 퍼센타일을 하게 되면 이제 10의 자릿수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고 value int를 그냥 10으로 나눗셈에서 나머지만 구하게 되면 1의 자릿수를 판별할 수 있고 그럼 이거는 10의 자릿수, 요거는 1의 자릿수, 요거는 0.1의 자릿수. 그죠? 그래서 value 대시가 80과 같으면 5고 아니면 0이다. 사실 비교 안 해줘도 되는데 이게 비교 안 해주고 이거 그냥 지워버리면 되죠. 이 뒤에 거 지워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value 대시가 값이 있으면 5고 값이 없으면 0죠. 이게 사실 5지만 이거 0.5죠. 그죠? 실제 표시되는 그 자릿수로 볼 때는 그렇게 됩니다. 요 밑에 있는 거는 앞에 있는 우리 표시하는 그 FND에 표시하는 알고리즘하고 동일한 겁니다. 그죠? 별도로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자, 온도 센서로 온도 측정 확인 다 해봤고요. 이제 온도 센서로 디지털 체온계 만들기를 할 텐데 사실 똑같은 거고요. 디지털 체온계는 그냥 스위치만 하나 더 다는 거예요. 달아서 그냥 온도를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하는데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그 측정했던 온도가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스위치를 누르면
다시 이제 그냥 기본적인 온도 센서로 변환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상시 측정을 하고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온도계. 그냥 일반 온도계. 그럼 이건 상시 측정. 상시 측정. 그 다음에 이제 체온계. 체온계 모드. 체온계 모드는 측정된 걸 고정. 그래서 이것끼리 스위치를 누를 때마다 상시 측정에서 고정된 값을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이거죠. 상시 측정은 이렇게 뭐 온도가 변하면 계속 저 FND 값이 변하겠죠. 근데 고정이 되면 안 변하겠죠. 그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스위치를 누를 때마다. 그걸 이제 요거 통째로 이렇게 구현한 걸 이거를 디지털 체온계라고 하는 거죠. 우리 보통 디지털 체온계가 뭐 버튼 누르면 고정 온도로 고정이 되잖아요. 아시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많은 게 써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요 센서와 FND 스위치를 이용하여 안의 기능을 만족하는 체온계를 제작하라. 스위치 이용하니까 뭐 인터럽트 하나만 더 넣어주면 되겠죠. 현재 주변 온도 측정, 요까지의 온도를 0.5도로 포지, 이거 다 똑같죠. 다 똑같고, 스위치를 한번 누르면 현재 온도를 저장한 후에 저장된 온도를 계속 디스플레이하는 디지털 체온계를 동작시킨다. 이때 모드가 바뀐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0.3초마다 깜빡이도록 하고요. 이후에 한 번 더 스위치를 누르면 다시 디지털 온도계 기능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디지털 온도계냐, 체온계냐, 이거를 왔다 갔다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현 방법을 보겠습니다. 온도 값을 디스플레이하는 기능은 이전의 디지털 온도계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한다. 뭐 다를 게 없어요. 스위치가 눌러졌을 때 처리하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은 온도계 모드이면 현재 온도를 저장하는 모드를 체온계 모드로 바꾸면 되고, 그러니까 상태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스테이트가 있는데, 스테이트가 온도계 템퍼러처 모드가 있고 체온계 바디 템퍼러처 모드가 있는 거죠. 얘를 스위치를 누를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체온계 모드이면 온도계 모드를 변경. 메인 프로그램에서는 현재 상태가 뭐인지를 보고 템퍼러처 모드, 그러니까 온도계 모드면 계속 측정하고, 그 다음에 바디, 이게 측정한다는 게 측정한 값을 계속 그냥 디스플레이하고, 그 다음에 체온계 모드, 바디 모드면 그러면은 0.3초 그 고정된 값, 딱 고정된 값을 만들어서 그거를 0.3초 간격으로 켰다 껐다를 반복을 하면 되는 형태로 그렇게 구성을 하면 됩니다. 네, 회로 구성은 다를 바가 없겠습니다. 네, 프로그램 보겠습니다. 앞서와 다른 게 없어요. 없고 쭉 갑니다. 여기까지 쭉 갑니다. 가고 요것만 다르죠. 그러니까 스테이트를 두 개 정의한 거죠. 스탑 모드랑 고 모드. 그러니까 스탑 모드가 체온계 모드고 고 모드가 그냥 온도계 모드죠. 그죠? 그 다음에는 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대로 그냥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디지트로 이제 여기선 10개만 사용을 했네요. 그러면은 이제 체온계니까 마이너스로 가면 죽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없기 때문에 이 뒤에 0x00이랑 0x40이 없는 거죠. 그죠? 체온계니까. 그 다음에 이제 템퍼러처는 이제 전역 변수 이거 뭐 똑같고, 요거만 이제 새로 나왔네요. 이렇게 볼렛 타일 같은 거 붙였죠. 이거 붙인 거는 이제 우리가 뭡니까? 뭐예요? 저기 인터럽트에서 사용되는 전역 변수면 그럼 이제 볼렛 타일을 붙여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건 정지할 때 온도고. 그래서 뭐 그냥 사실은 그냥 뭐 저기 뭐야 인터럽트 사용하면 웬만한 볼렛 타일로 해주면 됩니다. 그다음 이거 앞에서 똑같이 했었고, 이것도 똑같이 했었고, 이것도 똑같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메인 함수 보겠습니다. 메인 함수도 요것만 다르네요. 요 스위치 입력, 요것만 이제 입력으로 설정했다는 게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인터럽트 사용할 거기 때문에 하강 엣지 트리거링, 그 다음에 인터럽트 이네이블, 그 다음에 전역 인터럽트 일로 세팅 이거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TWI 포트 이니셜라이제이션 시키면 되겠습니다. 화일문을 돌리는데 이제 온도값을 읽어서 FND 디스플레이 하는 거죠. 그래서 60번을 이렇게 돌립니다. 돌리고 그 다음에 if state가 고모드 온도계 모드인 경우 else 그러니까 체온계,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앞서 했었던 온도계 모드로 그냥 동작하는 거죠. 근데 여기 60번 돌렸기 때문에 우리가 300ms 동안 기다리는 측정 값을 반복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0일 때와 30일 때만 이렇게 읽어드립니다. 그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읽어드리지 않죠. 대신 디스플레이는 매번 하죠. 그렇죠? 그래서 10ms 소요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30번 동안 한 번 하게 되면 300ms 동안 이제 한 번씩 그렇게 값이 디스플레이가 되는 형태로 되는 겁니다. 자, else 채용계 모드일 경우에는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0.3초 0.3초는 디스플레이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0.3초는 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30번을 안 돌리고 60번을 돌린 이유가 여기에 있죠. 켜고 끄려고. 그죠? 절반은 켜고 절반은 끕니다. 템퍼러처를 스탑 타임. 우리가 아까 스탑 타임은 이제 우리가 인터럽트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스탑 타임에 현재 템퍼러처를 저장할 텐데 그거를 얘가 받아서 그걸 디스플레이 하면 되는 겁니다. 매번 계속. 그렇지 않고 이제 나머지는 끄는 거죠. 대신 이제 여기서는 딜레이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10ms 딜레이를 별도로 시켜주게 된 겁니다. 그죠? 그래야만 300ms가 맞춰지게 되겠죠. 여기는 요거에서 자동적으로 요게 10ms 걸리니까. 그죠? 예. 다음 TWI 포트 설정하는 거 차이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요거 2바이트 읽어내는 거 차이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이것도 넘어갑니다. 이게 사실은 뭐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거 계속 넘어가야 됩니다. 예, 앞서 했던 거니까 넘어갑니다. 아이고 이것도 똑같네요. 기쁘네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FND 디스플레이.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것도 똑같죠. 기뻐요. 빨리 갑시다. 자, 이제 요거만 새로 들어간 거죠.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요게 걸리면 일단 바운스 기다리고 소프트웨어 스위치 많이 눌려진 것이 아닌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중간에 이제 바운스에 생긴 인터럽트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 다 무효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의미가 있는 코드죠. 스테이트가 스탑이면 스테이트를 고로 그냥 바꾸고 그렇지 않으면은 고모드였기 때문에 스탑으로 바꾸고 요때는 스탑 타임 요 스탑 타임에 요거를 그대로 읽어드린다. 그죠? 왜냐면 요것만 디스플레이 할 거니까.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디스플레이를 제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되나요? 스위치를 눌렸을 때만 디스플레이가 되게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스위치를 안 누른 상태에서 고모드에서는 디스플레이 안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좀 앞서 설명한 거랑 약간은 이제 틀리죠. 제가 앞서 설명한 게 앞서는 그냥 대충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스위치 안 누르면 제 생각에 이런 상태라면은 여기서 이제 디스플레이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아마 스위치를 안 누른 상태면은 온도가 표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앞서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뭐 실험해 보면 알겠죠. 네. 자, 이제 프로젝트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미 구현한 디지털 채용계 프로그램 중 포인트 이거 리드 구별 부분 포인트 두 단계로 나누면 이거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왜냐면 이거는 그 안에 있는 그 2바이트 리드 하는 프로그램을 개비를 해야 되는데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이미 구현한 디지털 온도계 아래 기능을 추가한 알람 디지털 온도계를 제작한다. 온도가 섭씨 30도 이상이거나 20도 미만이면 알람 버전을 계속. 이게 사실 나을 것 같아요. 네. 네. 이거는 그 내부를 건드려야 되거든. 서브함수를. 서브함수 건드리는 게 올바로 동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뭐 한번 해보실 수 있으면 해봐도 좋아요. 예, 이런 것도 내부도 코딩을 할 수 있는. 이게 사실 이런 거를 할 수 있어야 진정한 능력자죠. 이거 이제 나와 있는 함수 그대로 이용해서 하는 거잖아. 이거는 뭐 별로죠. 그래도 어쨌든 뭐 다 괜찮습니다. 뭘 해도. 통신을 사용한 전자부품을 이용하여 제작할 수 있는 주제를 다음에 이와 같이 하나 선택하고 요거는 이번 프로젝트 할 수는 없는 프로젝트네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기말 프로젝트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요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끝났네요. 거의 1시간 44분, 45분 요 사이를 넘어가고 있는데
좀 길어요. 여러분 잘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 다 하신 다음에, 이제 그, 블루투스, 이제 무선 랜인가요? 다음에? 블루투스죠? 다음이 뭐였나요? 블루투스 같은데? 다음에 블루투스 거예요. 무선 랜이 아니고. 이 기말 프로젝트 지금부터 고민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하셔서 좋은 주제를 찾아서 여러분들 실습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꼭 부탁드릴게요.